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30대 초반 예비 신혼부부의 집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제일 큰 고민거리는 아마도 신혼집일 것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주택의 위치, 종류, 크기, 거주의 형태 등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상담을 신청한 B씨 역시 올해 여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인데요. 신혼집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예비 신부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예비 신혼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기 전에 미리 이제 본인들의 그 고민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여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치면 실수령액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비 신부의 직장은 5호선 화곡역 근처이고 저의 직장은 1호선 신도림 근처입니다. 저희가 모아놓은 돈은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고려해서 대략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부천시청 역세권과 소사역에서 부천역 사이에 위치한 집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발품을 팔았는데요. 저희 눈에 이 집이다 라고 확신이 생기는 집은 없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인해 어차피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보니 그나마 2개 정도 매물을 놓고 선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매물은 수리가 필요한 낡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7호선 부천시청역 바로 앞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주변에 상권, 교통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연식이 30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과 17평형으로 집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으나 향후 태어날 아기까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좁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은요, 신축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1호선 소사역 근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나름 교통이 좋고 주변 상권도 무난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30평형대로 방이 3개, 욕실도 2개 구조로 저희가 살기에는 공간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또한 깔끔한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홀로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지금 당장 살기에는 좋은데 향후 집에 대한 가치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저희가 어떤 집을 선택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아저씨의 생각과 경험이 담긴 값진 조언을 듣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신혼부부, 그 예비 신랑 B씨가 저한테 보낸 메일 내용인데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집이라는 재화는요, 우리에게 재산이라는 의미와 거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집의 가격은 위에 2가지 요소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아래와 같은 순위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제일 비싼 집은요, 사고 싶으면서 플러스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싼 집은요, 사고 싶은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비싼 집은요,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이라는 재화를 선택할 때 사고 싶다와 살고 싶다 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돈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비중을 둔다면 사고 싶은 집을 선택해야 하고요. 거주의 비중을 둔다면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이긴 하지만 어쩌면 B씨가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부천시청역 앞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는 사야 하는 집이고 소사역 근처 대로변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는 살아야 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입니다. 즉 한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최대한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상
사람은 욕심 앞에서는 늘 한결같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일수록 집 사는 그 목적이 겉으로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늘 투자 목적을 잊지 않고 세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집을 사지 못하거나 아니면 집 사는 시기를 놓쳐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B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집으로 살기 편한 물리적인 공간을 원한다고 하면서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이는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편하게 살면서 집값도 평균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B씨는, 예비신랑 B씨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투자와 거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음과 같이 조언도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조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에 대한 조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B씨라면요, 재산에 더 비중을 두고 17평형 소형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해당 아파트의 평수가 너무 소형이라는 것입니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연식의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해당 단지는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호재가 아직은 없는 단지입니다. 그러므로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은 없다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단지의 특징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근에 있어 가지고요, 3, 4인 가족들이 선호하는 거주지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요, 그 10평대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다른 평형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해당 단지의 그동안 가격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요, 30평형대와 20평형대의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 나서 마지못해 키 맞추기를 위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10평대의 상승 곡선이 낮은 각도를 그리면서 상승해 온 것이 지금까지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B씨가 거주의 만족도를 포기하면서까지 해당 아파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요, 투자의 가치 면에서는 만족감을 키울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B씨는요, 같은 단지 또는 주변에 있는 단지 중에서 2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 놓았으면 합니다. 향후 가격 상승 여지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주의 만족도를 포기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부천의 나홀로 아파트는 사야 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하는 집입니다. 즉 전세 또는 월세로 빌려서 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집입니다. 물론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가지고요, 가격이 무조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B씨가 고민했던 나홀로 아파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즉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에는 분명 뭐뭐 아파트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상은 아파트가 아닌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택에 비해 규제사항이 많고요,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요, 건축업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로 허가를 받기보다는 위와 같은 편법으로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뭐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이렇게 세트를 구성해 가지고 건물을 허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에 외벽에 아파트라는 간판을 달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네 나홀로 아파트는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고로요, 건축물 대장은 그 인터넷에 정부24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가지고요, 가격 상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해야 그나마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요. 우선 첫 번째,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B씨가 매물로 보았던 무늬만 아파트가 아니라 실제 허가 자체가 아파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견급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을 했어야 합니다. 즉 동네에서 뭐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를 짓는 영세 건설 업체가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건설회사가, 종합건설회사가 지은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최소한 그래도 80세대 이상 규모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동네 대로변에 소규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는 거의 대부분 뭐 50세대 미만이에요. 미만으로 지어진 나홀로 아파트는 바로 그 옆에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홀로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건물의 규모가 있어서 규모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홀로 아파트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예, 상당수 나홀로 아파트들의 주차장은 건물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요, 주차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거의 대부분 기계식, 그러니까 타워형 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면요, 자주식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자주식 주차장의 편리함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의 가치도 자주식 건물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지금 말한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나홀로 아파트라면 그나마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길었는데 투자에 대한 그 조언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거주에 대한 그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주는요, B씨 부부는 직장까지 출퇴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월세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현재 고민 중인 소형 아파트 또는 나홀로 아파트 중 어떤 집을 선택하더라도요, 한 2억 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금리를 3%로만 잡아도요,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뭐 3%로만 잡자고요. 그래도요,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즉 이자 낼 돈으로 월세가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구한다 해도요,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B씨 부부는 자녀 계획을 향후 한 3년에서 4년 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3에서 4년 정도 오피스텔에서 살면서요, 돈을 모아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 미리 사놓은 20평형대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는 것을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뭐 또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 거예요. 그래도 신혼인데 그 눈여겨보았던 그 소사역 근처의 나홀로 아파트의 깔끔함을 잊지 못하겠다면 거주지의 범위를 1호선 부평역까지 한번 넓혀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뭐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세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면 B씨 부부가 생각했던 그 소사역 근처의 나홀로 아파트 정도의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평역은요, 직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이어서요, 물리적인 거리는 물론 뭐 부천이나 소사보다는 더 멀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하철로 출퇴근을 생각한다면 서울까지의 출퇴근 거리에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월세로 저는 주거를 해결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B씨 부부의 실수령액은 매월 7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3, 4년 동안 매달 400만 원 이상은 저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약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를 모아서 실입주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뭐 담보대출을 물론 활용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3, 4년 후에 실입주를 해가지고요, 양도 쭉 살다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를 계획했으면 합니다. 신혼집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 대한 로망을 버려야 로망에 가까운 집을 가장 빨리 장만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으로 투자와 거주를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상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투자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실거주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균형을 맞춰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당장은 몸이 불편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새집도요, 언젠가는 헌집이 되고요. 무엇보다 남의 새집은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헌집은 마음만 먹으면요, 새집처럼 고쳐 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새집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도요, 결국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은 내 떡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